안녕하세요. 조가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펜션 창업에 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펜션을 창업해가지고 약 한 7년간 운영해 오다가 얼마 전에 그 환경청에서 매수 요청이 와가지고 환경청에다 넘겨주고 지금은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이 남한강과 이 북한강 이 주변의 이 수질 보호를 위해 가지고 그 수변구역 안에 있는 위해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 펜션 이런 건물들을 갖다가 매년 1년에 2번에 걸쳐 가지고 매수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 그대로 철거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수질을 갖다가 보호하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올리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펜션을 갖다가 시작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7년 동안을 운영하면서 그 어려웠던 과정,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집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진짜 거의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산속 계곡이라든가 바닷가 쪽을 갈 때는 주로 이제 펜션을 이용했습니다. 그 펜션에 갈 때마다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멋진 펜션을 져가지고 전원생활과 함께 수익도 좀 창출하고 노후를 갖다가 정말 멋지게 살자라고 이렇게 꿈과 설계를 갖다가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이면은 여행도 할 겸 펜션 지을 땅도 좀 알아볼 겸 매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원도 이제 강촌에 시내에서 한 5분만 들어가면은 이 북한강변을 타고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한 5분 정도 들어가면은 진짜 첩첩산 중에 사람 하나도 없고 민가도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는 이제 일급수 계곡물이 흐르고 뒤에는 경사가 좀 진 한 540평 정도 되는 이 땅을 갖다가 저희가 우연찮게 이제 발견해가지고 저희가 찾던 정말로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땅을 무턱대고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계약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펜션을 지을 건가 이거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쭉 검색을 해가지고 정말 예약률이 많은 그 펜션과 잘 지어놓은 멋진 펜션들을 갖다가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2-3군데씩을 갖다가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찾아가가지고 실제적으로 1박을 하면서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몄는지, 조경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주인들의 어떤 조언도 좀 듣고 이렇게 저희가 했었습니다. 한 50군데 이상을 갖다가 저희가 다닌 것 같습니다. 강원도 쪽에는 이제 그 양양에서부터 홍천, 양평, 이 강촌, 뭐 이쪽으로 해서 거의 다 평창까지 전부 다 다녔고, 이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는 강화도, 대부도, 영흥도, 그 다음에 태안 쪽, 그 다음에 안면도, 그리고 남해안 일부를 갖다가 정말 50군데 이상 저희가 샅샅이 다니면서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가지고 펜션 사장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조언을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펜션 사장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이 힘든 펜션을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라고 했더니 첫째, 펜션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다 매달려 있다 보니까 내 개인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만큼 그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뭐 전부 다들 다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부 다 말리니까 이상스럽게 더 반감이 가는 겁니다. 내가 이쪽 주변에 와가지고 내가 할까봐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그래도 저희는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한 50여 군데 이상 다녔던 그 자료를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단체는 받지 않고 커플만 받는 커플 펜션을 갖다가 만들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 설계 도면을 갖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설계를 봤더니 바닥 평수가 70평으로 해가지고 4층짜리 건물로 해가지고 건평이 총 240평 정도로 이렇게 건축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은 로비와 그 카운터를 만들고 그리고 관리실도 일부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갖다가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방을 4개를 꾸미는데 방 하나에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되는 이런 규모로 방을 4개를 꾸몄고 3층과 4층은 복층으로 해가지고 방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객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월풀 스파를 전부 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 노천에서 그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노천 흰옥기 노천탕을 갖다가 저희가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그 야외에는 야외 수영장을 갖다가 제법 크게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실내외에 바베큐장을 하나씩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외 영화관도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객실 요금은 그 최하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도록 그때 당시에 그 강촌에서는 가장 고가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막상 오픈을 해가지고 보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까지 거의 다 차고 하여튼 뭐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의 시작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오픈하기 전에는 정말 꿈같은 전원생활 해가면서 수익도 나고 그리고 노후 생활을 여기서 정말로 잘할 수 있다는 어떤 꿈에 부풀어가지고 오픈하는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정말 생각 외로 현실은 너무 냉혹했어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은 저는 이제 전날 바베큐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베큐장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펜션 주변에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펜션은 아침 9시 반에서부터 10시 반까지 아침 조식을 1층 카페에서 저희가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조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반부터는 이제 저희 집사람은 손님들 아침 조식을 주는 시간에 저는 이제 세탁실로 들어가가지고 어제 이제 그 세탁해서 말려놓은 세탁물을 전부 다림질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부 그 친구 자체를 흰색으로 전부 다 카바를 해가지고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나온 거를 전부 다 세탁을 해서 말려가지고 매번 다려가지고 저희가 다시 끼워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호텔 같은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에서 다림질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씩 그 퇴실하는 그 객실에 올라가가지고 친구 전부 다 베끼고 그리고 청소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입실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까지 8개의 객실을 청소를 하려고 하면 저희 두 부부가 정말로 땀 삐질삐질하게 해서 힘들게 시간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시에 청소가 끝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아침 겸 이제 점심을 먹는데 진짜 이때는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나면은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손님을 갖다가 이제 입실을 시키고 있고 저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쓰레기 정리라든가 저녁 때 할 바베큐 준비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바베큐 시간은 보통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잡아놨는데 이 시간대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숯불 갖다가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시 이제 바베큐가 다 끝나면은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 겁니다. 저녁 먹고 나서 12시까지는 손님들이 이제 필요한 뭐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가지러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건 12시가 넘어야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똑같은 일에 이게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재미로 힘들지도 모르고 열심히 진짜 했어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잘못하다간 이거 골병 들겠다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 집사람은 이 손 마디마디가 관절염 증상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집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거 돈 이거 보고 다 싫다고 빨리 팔고 나가자고
막 울고 울고 난립니다. 그렇게 지낸 게 지금 7년을 지냈습니다. 7년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마지막에 남아 보니까 돈은 번 거는 거의 없고 두 사람이 고생만 직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펜션 창업 진짜 꿈과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현실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이 펜션 운영하는 게 이거 중노동입니다.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전원 속에서 그거 손님 맞이해 가면서, 그리고 바베큐를 같이 하면서 뭐 술도 한잔 먹고, 그리고 돈도 벌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말리는 겁니다. 말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진짜 노가다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오픈하기 전에 50여 군데 다니면서 그 선배님들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덤벼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역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펜션 창업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펜션 창업 하시려고 하면은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싸구려 펜션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쉬워요. 그냥 이불 같은 거 툭툭 털어가지고 계속 재사용하고 시설 별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펜션들은 손님이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려면은 정말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게 호텔 못지않게 요즘에는 이렇게 시설을 하셔야만이 손님이 오는 겁니다. 근데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게 이렇게 하는 펜션일수록 그걸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힘이 많이 든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펜션을 창업하게 된 오늘 동기서부터 제가 펜션을 운영하면서의 그 어려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쭉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창업하시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경험을 갖다가 쭉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영상서부터는 펜션 창업을 했을 때 향후 전망과 사업성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수익률이 많이 오를 수 있는가와 펜션을 지을 때의 주의점, 그리고 펜션을 지을 때는 어떤 컨셉으로 가야만이 펜션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영상을 갖다가 제가 꾸준히 작업을 해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